여러분, 밤하늘을 수놓는 반짝이는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들은 먼지와 가스 구름이 엄청난 중력으로 압축되면서 그 생을 시작합니다. 이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이 일어나며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별의 탄생입니다. 별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밝게 빛나며 그 생애의 절정을 맞이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연료가 고갈되면 작은 별들은 천천히 빛을 잃고 백색외성이 되며 더 거대한 별들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초신성이 되거나 블랙홀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별 하나의 일생, 운명처럼 정해진 그 길은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밤하늘의 별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별의 탄생과 죽음, 그 장엄한 우주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주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별들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별들이 그저 빛나는 천체가 아니라 태어남과 죽음을 겪는 우주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별들은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을 겪으며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우주의 장대한 흐름 속에서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며 죽음을 맞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이 전해주는 깊은 이야기를 느껴보세요. 별의 이야기는 우주의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성간 물질과 분자원에서 별의 여정은 시작되는데요. 성간 물질은 우주의 공간을 채우는 가스와 먼지들로 그 밀도는 매우 희박하지만 분자원이 형성되면서 별이 태어날 준비가 시작됩니다. 분자원은 마치 태어날 아이를 위한 우주의 태반과도 같은 곳이죠. 이 분자원은 수십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소와 헬륨을 주성분으로 하여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자원 내에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생기면 그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며 물질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더 많은 성간 물질을 끌어당겨 거대한 구름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간 물질이 모여 구름을 이루게 되면 이때부터 중심부는 압축되어 점차 뜨거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초기 단계인 원시별이 형성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중심부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온도가 낮지만 점점 더 많은 성간 물질을 끌어들이며 온도와 밀도가 상승합니다. 원시별 단계는 약 10만 년에서 100만 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는 태어날 준비를 마친 아이가 점차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원시별이 점점 뜨거워지며 중심부 온도가 약 1천만 도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별은 본격적인 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며 우리는 이 단계를 주계열성이라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별은 마치 세상에 나온 아이가 자신의 빛을 발하듯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태양도 현재 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로 앞으로도 약 50억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기로 수백만 년에서 수백억 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 주계열성 단계의 길이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 단계가 짧아지고 반대로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이 단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큰 별들은 수백만 년 만에 수소를 모두 소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태양과 같은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주계열성 단계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주계열성 단계에서 별이 유지되는 모습은 마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며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헤르츠슈프룬거셀 도표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 도표는 별의 표면, 온도와 밝기를 기준으로 별들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마치 별들의 가계도와도 같습니다. 별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를 모두 태운 후 별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태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질량을 가진 별들은 주계열 단계를 마친 후 적색거성으로 진화합니다.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별의 외곽이 크게 팽창하면서 부피가 수백 배 이상 커지는데요. 부피는 커지지만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져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는 마치 풍선에 공기를 더 넣었을 때 부피가 커지지만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적색거성이 된 별은 내부에서 헬륨을 탄소로 변환시키는 핵융합 반응을 다시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적색거성 단계가 길게 지속되지는 않으며 점차 외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고 남은 중심부만 남게 됩니다. 이 남은 중심부가 바로 백색외성이라고 불리는 천체입니다. 백색외성은 매우 작은 크기지만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서서히 식어갑니다. 백색외성은 지구 정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그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마지막 발걸음이자 별의 마지막 빛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은 주계열 단계를 지나 초거성으로 진화하며 더욱 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최후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우주의 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로 한순간에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나며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은 단지 멋진 광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와 같은 원소들도 모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별들의 폭발로 우주에 퍼져나간 이러한 원소들이 차후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탄생할 때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실제로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하나하나가 별의 일생 속에서 생성된 것들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 남은 중심부는 그 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성자별로, 두 번째는 블랙홀입니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서 3배 정도를 가지면서도 크기는 지름 20에서 30km에 불과한 작은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은 극도로 압축된 밀도를 가지고 있어 마치 거대한 도시를 티스푼 하나에 담아낸 것과 같은 엄청난 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중성자별은 매우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며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를 펄서라고 부릅니다. 펄서는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규칙적으로 전파를 방출하여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성자별보다 질량이 더 큰 별들은 블랙홀로 진화하게 됩니다. 블랙홀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을 가지며 그 중력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까지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공간과 시간이 뒤틀린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미스터리 그 자체로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연구해 우주와 중력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은 그저 태어나고 죽는 단순한 과정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들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우주의 원소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 원소들을 우주에 방출해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탄생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합니다. 별의 일생이 거듭될수록 우주는 점점 더 다양한 원소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재활용 시스템처럼 별들은 자신의 생명 주기 동안 우주를 더 풍성하고 복잡하게 만들죠. 과학자들은 현재 중력파나 고성능 천체망 원경을 이용해 별의 일생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의 진화 과정이 행성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별의 일생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천문학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별들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들이 남긴 흔적 속에서 우리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밤하늘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은 단순한 빛나는 점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뿌리를 알려주는 존재들입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그 별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별들 하나하나가 우주와 우리의 기원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 존재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별의 일생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주의 신비를 함께 탐구하며 더 넓은 우주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